반갑습니다. 오늘은 왜 죽을 만큼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나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지? 첫 번째는 일단 대부분이 다 알고 있겠지만 공부 방법이 잘못됐어요. 무슨 의미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가 되고 싶어. 근데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거야. 내가 운동을 죽을 만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제 나중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선생님, 내가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그림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공부를 바라봤을 때도 모든 과목의 공부 방법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아서 죽을 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보통 잘못된 방향으로 죽을 만큼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적이 안 나왔다 라고 하는 경우를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성향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이 정말 달라요. 제가 지금 당장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만약에 내가 개념 공식 자체도 적용을 못할 정도로 수학이 정말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교과서부터 추천을 드리면 수력 충전 또는 RPM 센 A단계만 일단 사서 다 푸세요. 그래서 이 개념 공식을 외우시면서 이 공식을 당장 쓸 수 있는 뇌를 만드셔야 돼요. 두 번째로, 나 기본 공식은 다 외웠어. 근데 기본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참고로 기본 문제라는 거는 RPM 정도 수준, 센 정도 수준을 뜻하는 거고요. 그런 문제가 잘 안 풀린다라고 하면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제를 푸실 때 만약에 5분 정도 생각했는데도 그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 답지를 보세요. 그리고 답지를 보고 내가 왜 이 문제를 못 풀었는지에 대한 반성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피타고라스 공식을 외웠지만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연유로 피타고라스 공식을 생각 못해서 못 풀었구나 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문제를 많이 풀고 위에 문제를 푼 다음에 그 풀이를 외워서 밑에 문제를 풀고 이런 방식은 정말 도움이 안 돼요. 정말 애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어떤 한 문제를 풀더라도 생각을 하세요. 그 위에 유형을 외워서 푸는 생각이 아니고요. 최대한 생각을 해서 풀고 안 풀리면 답지를 보고 왜 못 풀렸는지 왜라는 이유가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그거를 적어 놓으시고 반성을 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기본적인 것도 다 되는데 이제 심화적인 게 잘 안 풀린대요. 기본 개념도 다 되고 기본 문제 유형도 다 풀 수 있어. 근데 심화적인 문제가 안 풀려. 예를 들어서 블랙라벨, 마플, 자이스토리 이런 것들이 그런 유형에 해당되는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오랫동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 한 문제를 오랫동안 바라보셔야 돼요. 적어도 20분, 30분. 그럼에도 안 풀린다라면 답지를 보시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왜 이 문제를 못 풀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달아두고 그거를 기억하시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고요. 큰 틀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죽을 만큼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는 두 번째 유형은 내가 노력했다고 착각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봤는데 내가 스스로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랑 놀매 그 경계선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계속 머릿속에선 노는 생각을 하게 돼. 놀고는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나 내일 숙제가 있는데 뭘 해야 되지? 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함에도 나는 공부에 집중이 안 돼. 그러면 앉아있는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효율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내 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하면 앉아서 노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했다라고 인식을 하고요. 놀고 있지만 머리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나 진짜 공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성적이 안 나온대. 그게 왜냐고 하면 정말 죽을 만큼 공부를 했지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 게 좋냐고 하면, 물론 첫 번째, 공부할 때 딴 생각 안 해야 되죠? 그때 도움이 되는 게 독서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카페, 이런 거 많이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 내가 정말 하루에 얼마를 공부하는지를 분석하셔야 돼요. 저가 이제 공부를 했었을 때 썼던 방법인데,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이제 국영수, 사과 이제 시간표를 짜서 내가 공부를 할 때마다 거기에 적어. 무슨 과목을 몇 시간 공부했는지.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얼마를 공부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했고 일주일에 몇 시간을 공부했는지 판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느끼게 돼요. 와, 내가 생각보다 국어를 못하는데, 이거를 보니 국어 공부를 많이 안 했고 내가 영어를 좋아하다 보니 영어 공부를 많이 했지. 그러면 이 생각을 해야지. 당연히 국어를 싫어해서 국어 공부를 많이 안 하니까 국어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영어를 좋아하니까 영어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성적이 잘 나오는 거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조율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국어 공부를 조금 더 많이 잡고 영어를 조금 더 낮춰야겠다. 이런 조율들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스케줄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지금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어떤 의미인지 판단하면서 어쨌거나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효율성이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고요. 무작정 노력하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 일단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